안녕하세요, 고도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오랜만에 투샷을 여러분들께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자, 이명진과 육준서가 함께하는 오늘은 또 다른 색다른 콘텐츠입니다. 대변인 육준서라는 이제 콩트를 저희가 들고 왔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렇죠. 여러 새로운 시도들을 요즘에 하고 있잖아요. 어이없는 사연을 가지고 준서가 열심히 한번 대변해보는. 어이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것보다도 고구마를 진짜 100개는 먹은 듯한 그렇죠. 약간 사연자분들의 이런 사연들은 이제 인터넷에서 좀 유명한 것들을 좀 저희가 발췌를 해서 왔고, 이제 준서 씨가 어떻게든지 대변을 해야 되는 대변인 육준서. 대변인 육준서. 여러분, 세상에 변명 못할 리는 없다. 제가 그렇습니다. 한번 오늘 설명을 해드려보겠습니다. 준서 씨가 하기에도 이거는 변호를 못할 것 같습니다. 싶은 거는 그냥 포기를 할 수 있는 잦은 겁니까? 포기를 하셔도 돼요. 네. 하지만 저는 오늘 완벽하게 말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렇죠. 바로 상황극으로 가보시죠. 자, 첫 번째 사연입니다, 여러분. 자, 제목 붕어빵 2개는 파혼이다. 안녕하세요. 이 사연을 쓰면서도 아직도 답답해 미칠 것 같습니다. 저는 최근까지 2년 8개월 동안 교제한 남자친구와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되겠구나 싶던 찰나에 생각도 못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김장날이었습니다. 저는 일이 끝나고 빈손으로 가기에는 그래서 과일 5만 원어치를 사서 남친 집에 갔고 김장에 설거지까지 도우며 열심히 예비 며느리 모드 가동했죠. 그 후 후식으로 붕어빵 먹자는 말에 저는 팥 하나 슈크림 하나요? 하고 부탁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도 같은 조합으로 드시고 싶다고 하셔서 저는 그러면 넉넉하게 사오겠구나 싶었죠. 근데 문제는 인원이 5명인데 남친이 딱 8개만 사온 거예요. 이유는 동생이 안 먹는다고 해서 였대요. 하지만 결국 남친만 2개 먹고 안 먹겠다던 동생까지 하나씩 먹게 되어서 총 2개가 남았습니다. 저는 다들 충분히 드셨나 보다 싶어서 남은 슈크림 하나를 집어 먹었죠. 그런데 갑자기 어머님이 크게 한숨을 쉬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라고요. 뭔가 이상했지만 다음날 오전 근무도 있고 해서 얼른 인사드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남친한테서 우리 엄마가 너 식탐 많은 것 같아 히히 연락이 왔어요. 진짜 기가 막혔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까 붕어빵이 2개 남았을 때 너가 먼저 집어먹어서 좀 그랬다 하고, 이제 보통은 어머님 더 드세요 하고 이제 양보하는 게 예의일 수가 있는데 너는 그런 눈치도 없고 양보하는 미덕도 없고 사회생활이 걱정된다는 말까지 하셨대요. 남친은 우리 엄마가 널 진심으로 걱정해서 하는 말이야 라고 했지만 그게 오히려 더 저는 기분이 나빴습니다. 솔직히 일은 일대로 하고 또 과일도 사고 수육 그 찔끔 얻어먹고 나온 제가 고작 이 붕어빵 하나 때문에 사회성 없는 사람으로 몰렸다는 게 너무 허탈했어요. 그래서 야, 처음부터 넉넉히 사왔으면 됐잖아 그랬더니 우리 집 식구들 입이 짧아서 남을까봐라고 남자친구가 같은 변명만 반복하더라고요. 결국 그 대화 하나로 저는 이 결혼의 미래가 보여서 차분히 이야기하고 그만 만나자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돌아온 건 후회할 짓 하지마 라는 문자가 전부였죠. 제가 예민한 걸까요? 라는 사연입니다. 이거 보고 어떠셨어요? 쉽지 않아요. 이런 분 있을까요? 준서 씨가 지금 읽으면서도 되게 감정적으로 네. 뭔가 이 안에서 솟구치는 아니 좀 근데 약간 그렇게 아니, 좀 말씀해 주셔서 진짜 너무 서러울 것 같아요. 이게 음. 자, 일단은 그 먹다가 뭐 동생까지 먹었지만 2개가 남은 상태에서 눈치껏 기다리다가 하나를 집어 먹었는데도 그쵸. 그 어머니의 눈에는 눈엣가시처럼 보였다는 거잖아요. 그런 포인트도 그쵸. 근데 남자친구도 좀 이해가 안 돼. 남자친구도 뭘 그걸 스트레이트로 그 오지것대로 다 얘기를 하고 앉아 있어. 자,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준서 씨. 뭡니까? 여기서 준서 씨가 대변할 사람은 사실 사연자가 아니라 이 시어머니예요. 시어머니? 이 시어머니를 지금 이 완벽하게 빙의를 해서 시어머니의 입장을 대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연자분도 굉장히 답답하시겠지만 네. 이 시어머니도 어떠한 이제 관점이 있으시니까 이제 본인의 변호를 할 수 있다란 말이죠. 저희가 둘이서 준서 씨가 시어머니 그리고 제가 며느리인 상황을 약간 저희 구도리 분들도 보시면서 이해하기 쉽도록 해서 상황극으로 한번 아니 제가 아직 이입을 못했는데 무슨 변호를 하라고 하세요. 그 글을 좀만 다시 그게 이 읽어볼게요. 대변인 네. 육준서의 핵심입니다. 글을 좀 다시 읽어봐야 네. 될 것 같은데. 사실 딱 정리하면서. 붕어빵의 투성이. 웃지 말고 하세요. 다시 할게요. 웃지 말고. 붕어빵 2개 남았을 때는 얼음부터 챙기는 게 예인데. 어머님, 저 팥이랑 슈크림 하나씩 사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남은 거 보고 다 드신 줄 알았어요. 그랬으면 어머님 더 드세요라고 한마디 하는 거야. 요즘 애들은 참 눈치가 없어, 눈치가. 죄송해요. 그럼 어머님은 슈크림 좋아하세요? 다음에 3개 사드릴게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본인을 먼저 챙기는 게 그게 문제지. 앞으로 결혼하면 우리 집 식구들 먼저 생각해야 돼 앞으로. 아, 네. 제가 김장하러 왔는데 그런 것까지 제가 알아야 되나요? 그런 말투가 벌써 마음에 없는 거야. 이래서 내가 앞으로 걱정돼서 그래. 우리 남자친구가 네 남자친구가 저도 걱정되네요. 이 결혼 안 봐도 너무 뻔합니다. 그냥 저는 제 슈크림 챙겨서 나갈게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시어머니 입장을 네. 현실적으로 대변을 한번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전통이라는 것에 기반된 나라입니다. 그 중에 네 글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어떤 것이죠? 장유유서. 아, 어른들을 공경하는 자세와 공격하는 자세. 네, 그분들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그 마음에서 아. 모든 규칙들이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근데 사연자분께서 설거지도 하고 김장 뒷정리까지 하고 심지어 과일까지 5만 원 사 가셨는데 예비 며느리로서 할 건 다 한 것 아니 같은데. 그런 거는 어떤 행동들이고 중요한 거는 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알잘딸깍은 기대가 될 수 있다는 말이지. 그렇게 하기를 원할 수 있단 말이지. 아, 그렇죠.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은 평소에 행실이나 이런 것들이 마음에 안 들었는데 옳다구나. 붕어빵을 네가 2개씩이나 먹는구나. 이제야 알았다 너의 마음. 아, 너가 우리 집안 말아먹으래구나. 기본적인 사랑 도덕적인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그렇죠. 이제 위반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아, 그럼 이게 위반까지 가는 건가요? 예. 대변을 꽤나 잘하세요, 준서 씨. 그래요? 지금 대변을 성공하셨어요. 성공한 네. 건가요? 그래도 이렇게 어머니 입장에서 지금 굉장히 빙의까지 해가시면서 저는 이 안경을 쓴 보람. 제목 신보 곱게 쓰라던 보호자님 염치부터 챙기세요입니다. 안녕하세요. 살다 보니까 정말 별별 사람을 다 만나게 되네요. 얼마 전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같은 병실에 초등학교 6학년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들어왔고 보호자로 그 엄마가 상주하기 시작했죠. 제가 가족이나 친구들이 사온 간식이 있으면 혼자 먹기 뭐해서 그 아이와 다른 환자분들께도 나눠드렸어요. 아이는 감사히 잘 받아 먹었습니다. 고생하시는 아이 어머니 것까지 항상 챙겨드렸었고요. 꽈배기랑 도넛, 고구마랑 스무디 약 2-3번 정도를 드렸습니다. 다른 환자분이 요플레를 돌릴 때 그 엄마는 자기 거랑 딸 것까지 2개를 받아가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그 아이 어머니가 닭강정을 들고 병실로 맛있겠다 들어가니 저랑 눈 마주치자마자 커튼을 확 치고 자기들끼리 먹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제가 드렸던 게 있는데 한 번쯤은 먹겠냐고 권유를 할 줄 알았는데 그쵸?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저도 앞으로는 그냥 관심 나눠주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겼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그 아이 아버지가 이번엔 요구르트를 들고 왔고 다른 사람들 나눠주려고 몇 개 들자 야! 탁 하고 탁. 잡아채면 말하더군요. 됐어, 아까워, 우리 땡땡이 먹게 냉장고 넣어놔. 그리고 또 커튼 쳐가면서 과일을 가족끼리 쏙쏙 나눠 먹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에 남자친구가 2시간 줄 서서 사온 유명 빵집빵을 들고 왔어요. 다른 환자분들께도 나눠드렸고 남자친구는 그 아이에게도 주려고 했죠. 근데 그 아이가 와 유명한 빵이다 하고 환호하길래 저도 모르게 안 돼, 주지 마! 안 돼. 주지 마. 안 돼, 주지 마! 하며 소리를 쳤고 벌떡 일어나서 빵을 주려고 하던 남자친구를 말렸어요. 당황한 남자친구를 휴게실로 데려가서 이제 그동안 있었던 일을 설명했죠. 그랬더니까 야 그래도 애는 죄가 없잖아 하면서 이제 하길래 애 하나만 주자 이렇게 하고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그 엄마가 휴게실로 따라 들어와서는 컵을 씻는 척하면서 우리가 들으라는 듯이 말하더군요. 애한테 그러고 싶나? 신보 좀 곱게 쓰지. 그 말에 저도 그냥 못 넘겼어요. 남자친구한테 대화하듯 말했죠. 거지도 아니고 얻어먹기만 하는 건 염치 없는 거야 자기야. 기억해. 알았지? 그 후로 저랑 눈만 마주치면 노려보고 누군가랑 통화하며 제 욕을 대놓고 하더라고요. 젊은 사람이 싸가지가 없다. 얼굴을 뭉개버리고 싶다. 이런 말까지. 그렇게 3일 정도 지났나? 제가 먼저 퇴원을 했는데 마지막 날엔 다른 환자분들께 남은 빵과 음료를 다 나눠드리고 그 아이 쪽은 쳐다도 안 보고 왔어요. 간식 나눠줄 수도 있고 안 나눠줄 수도 있어요. 근데 안 나눠줬으면 남이 주는 것까지 염치껏 사양해야 하는 게 아닌가요? 대변을 하기 힘들어 보이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다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상황극으로 가보시죠. 딴딴 따라단 딴딴 따라단. 겨우 빵 하나 안 줬다고 사람은 대하는 태도가 그 모양이야? Oh man,
유난? 아니 그동안 내가 준 건 왜 하나도 기억을 못 하세요? 꽈배기, 도넛,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아이고 그렇게 다 따질 거였으면 애초에 왜 줬어? 베풀고 생생내는 게 배려야? 그럼 애초에 하질 말았어야지. 맞아요. 아니 받을 때만 사람이고 자기 먹을 땐 숨어서 조용히 먹는 거. 염치 있으면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죠. 염치? 지금 그 말을 당신 입으로 해요? 아이 앞에서 그렇게 막말하면서 큰 소리 치는 게 잘하는 짓이야? 오맨 요플레도 2개씩 가져가면서 뭐 하나 나눠줄 땐 입국 닫고 염치 얘기를 해요? 아니 아까부터 이 젊은 사람이 말 진짜 싸가지 없이 하네 진짜. 와 진짜 내가 미쳐버리겠다. 이거 녹음이라도 해놔야겠어. 입이 저리 나가서요 진짜. 아니 지금 열연을 하셨는데 네. 포인트를 몇 가지를 제가 줄쳐놨거든요. 커튼 쳐가며 과일을 가족끼리 쏙쏙 나눠 먹더라고요. 쏙쏙. 쏙쏙. 이게 사실상 그래요. 사람이 기분이 어떻게든 언짢고 화가 나면은 이 행동 하나하나에도 의미를 가지길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과일 그냥 먹었을 수도 있는데 쏙쏙 먹었다. 네. 약간 이런 포인트에서 빈정 상한 거예요. 이미 상해 있네요. 많이 상해 있어. 근데 준서 씨가 생각했을 때 어떻습니까? 어머니 입장을 저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 병간호를 한 일단은 간호자입니다. 음. 일단은 케어해야 될 대상이 제일 중요한 대상이 있는 거예요. 병간호를 하느라 이 정신이 없는 와중에 그러니까 감사합니다를 해야 되지만 너무 바쁜 나머지 그걸 놓치고 그쵸. 네, 정신이 없을 때 고맙습니다를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니,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네. 이게 요플레 받을 때는 정신이 돌아오셨나봐요? 아 요플레 네, 이게 그 와중에 네. 2개라는 수량 계산이 너무 명확해요 지금 보니까.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문화 차이입니다. 아 문화요? 저는 훨씬 더 강한 게 네. 너무 세요. 애가 있는데 그 앞에서 주지 마! 하고 고함치는 게 이거는 진짜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아 애한테 한 게 아니라 남자친구한테 한 말입니다. 주지만. 네. 아니 그걸 받는 대상이 애였잖아. 그러니까 언성을 이렇게- 높인 게 아니라 네. 너무 다급하니까 말이 확 나가는 거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케어해야 될 제일 중요한 대상이 있는 겁니다. 있는 상태에서 그렇죠. 모든 아이가. 정신이 다 네. 여기 쏟아져 있는데 애한테 주지 마까지 가면은 이건 진짜 못 참아요 엄마 입장에서는. 그럼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굴을 뭉개버리고 그거는 그 문화 차이입니다. 이게 이런 말이 아니죠. 도용되는 나라에서 사시다가 온 거예요. 다 저도 이해가 가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어머니 그 보호자분께서 언행들 약간 이런 것들 생각하면 조금 커버가 안 되긴 하죠. 솔직하게 얼굴을 뭉개버리고 싶다는 좀 세긴 해.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약간 준서 씨의 대변이 좀 약했지 않았나 약간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네요. 아까 네. 거에 비해서는 조금 이거는 그러니까 좀 사실 대변이 조금 소극적이셨어요. 좀 다른 나라에서 이해를 잘 못하나 봅니다. 그래도 그리고 사실상 이게 조금 곡해됐을 수 있어요. 약간 이게 왜냐면은 서로 간에 이게 서술자의, 의상한 상황이고 네, 주관대로. 그리고 또 딸을 챙겨야 되는 그렇죠, 약간 그런 그렇죠. 상황 속에서 네, 그렇죠. 약간 그렇게 된 게 아닐까. 맞습니다. 약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은 타이밍이라며. 근데 왜 타이핑은 안 하니? 입니다.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글을 써보네요. 정말 답답한 마음에 조언을 구하고자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희는 연애 5년 차이고 30대 중반 남자, 여자친구는 30대 초반인데 여자친구와 저는 평소에도 연락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나마 거리라도 가까워서 간혹 서운함이 들어도 얼굴을 보면 풀리니까 괜찮았지만 최근 여자친구가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서 장거리 연애가 되고 말았습니다. 직접 만나 풀 수 있었던 서운함도 이제는 고스란히 그대로 남아서 혹시 내가 집착하는 걸까? 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여도 봤지만 여자친구는 원래 그런 성격의 사람이라서 제가 어떤 부분에서 서운해하는지도 모르고 매번 당황해합니다. 여자친구는 T네요, T. 저는 연애할 때 서로의 일상을 어느 정도 공유하다가 대화가 끊겨야 되는 상황에서는 이제 뭘 하느라 연락을 못 할 것 같아. 나중에 연락할게. 이런 식의 간단한 말이라도 해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자친구는 평소에도 답장이 20분에서 30분 이상이 걸리고 메신저로는 대화가 아예 이어지지 않는 느낌입니다. 예를 들면 여친이 뭐 해? 라고 물어봐서 제가 답을 하면 30분 뒤에 그랬구나 밥은 먹었어? 라고 바로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 뒤 답장하면 다른 답장은 또 1시간 뒤에 오고 그래요. 여자친구의 연락에 집착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싶어서 다른 일에 집중하려고 노력도 해봤습니다만 이런 서운함은 항상 저 혼자만 쌓이더라고요. 또 여자친구는 휴대폰을 무음으로 해두는 경우가 많아서 전화를 걸어도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 부재중 전화를 확인하고 다시 전화를 걸거나 왜 전화를 받지 못했는지 먼저 설명해주기를 바라는 편인데 여친은 전화했네? 라는 짧은 카톡 한 줄만 남깁니다. 그걸 보면 제가 더 할 말이 없어지고 또 서운함이 쌓입니다. 정말 왜 전화를 못 받았는지 매번 제가 먼저 물어봐야 되는 걸까요? 자꾸 그렇게 물어보는 것도 집착처럼 느껴질까봐 말도 꺼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는 남들과 함께 있을 때
전화를 받는 걸 꺼려합니다. 회식 자리나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전화를 못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친목 모임이나 사석에서 전화를 받으려면 꼭 화장실에 가거나 나중에 전화할게 라고 카톡에 남기는데 이런 상황에서 무음이라 전화를 받지 않고 이유조차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서운함이 정말 커집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연락에 있어서는 상대방을 생각하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나와의 연락을 기다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먼저 상황을 이야기해주길 바랍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서운함만 쌓여가는 이 상황 자체가 너무 힘들고 제가 힘듭니다. 다른 분들의 연애도 이런가요? 이게 연애를 네. 하면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들이에요. 제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기본인 것 같아요. 아, 그쵸, 그쵸, 네, 그쵸. 연락 문제. 준서 씨는 평소에 연애를 좀 하실 때 이 네, 연락적인 문제를 겪어보신 적이 있나요? 겪죠. 많이 겪죠. 네. 이런 문제를 원인을 제공을 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은 말하는 편이죠. 말하는 편이라고요? 아닐 텐데요. 아, 왜요? 사실 되게 모호한 것 같아요. 누군가는 10분 이내 답장이 안 오면 서운함을 느끼고 약간 그런 게 다 다른 것 같은데 10분 만에 답장을 할 수 있나요? 계속? 상황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이게 일하거나 예측이 가능한 순간에서는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그렇죠. 이제 각자가 시간을 갖는 이런 시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를테면 뭐 휴일이라든지 뭐 만나는 당일이라든지 이럴 때 보통 10분이 아니라 뭐 5분 안에도 소통을 해야 진행이 되는 상황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이번에는 제가 남자친구 역할로서 또 상황을 해야겠죠. 준서 씨가 이 연락이 자주 안 되는 이 여자친구를 네. 대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냥 잠깐 연락 못해 이 한마디면 되잖아. 맨날 무음 걸어놓고 전화를 안 받아. 부재중 태통이면 이제 날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받을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못 받은 거지. 그리고 톡했잖아. 전화했네. 아니 그게 문제야. 전화했네가 무슨 말이야. 그럼 그냥 부재중 알림 텍스트로 복붙 딴 거잖아. 뭐 어때? 다시 걸면 되지. 왜 이렇게 예민해? 내가 예민한 게 아니고 연락이 끊기면 내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기껏 점심 먹고 있어 보내면 30분 뒤에 밥 먹었어? 내가 리플레이 하려고 너랑 지금 이 대화 내용을 하는 거 아니잖아. 미안해. 그냥 그때 뭐 하다가 까먹은 거지. 그리고 나도 내일 하고 있었고. 그건 알지. 나도 바쁜 거 이해해. 뭐 나는 안 바빠? 근데 나중에 연락할게 이 말 한마디를 나는 원하는 건데 나는 그걸 듣고 싶은 거야. 근데 내가 그 정도로 연락 안 하는 스타일이었어? 친구들끼리 만나는데 거기에 남사친 여사친 다 있는 거야. 어. 그런 자리에서 연락이 잘 안 돼. 무음이야. 답장도 1시간에 한 번씩 보내. 이거는 전 좀 배려가 없는 거로 비춰질 수 있다. 전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약간 나 지금 뭐뭐 하고 있어. 내지는 뭐 나 지금 친구들 이제 만났으니까 이따 연락할게. 약간 요런 한마디만 있었어도 사연자분께서 답답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아, 준수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에서. 동의합니다. 는 아니고요. 바로 저 대변인 모드 가겠습니다. 아 대변인 한번 해주세요. 이거 어떤 상황에서 이게 대변이 가능한 겁니까? 말 한마디 항상 중요합니다. 그 말 음. 한마디가 있어야 상대방이 인지를 할 수 있고 뭐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것을 매번 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룰이 생기는 순간 사랑의 표현, 관심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 규칙이 되어버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의무의 수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가 연락을 덜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느끼기에 좀 덜하다고 해서 그분이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연락을 왜 안 해? 라고 묻기 전에 혹시 뭐 너도 힘든 거 없었어? 아니면 그분의 어떤 그 하루를 하루에 보라고.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아. 얘기를 하고 싶게 뭔가 그 대화를 이끌어내 볼 생각은 없었어. 단타로 그냥 뭐 물음표로 뭐 해? 밥 먹었어? 라는 식의 어떤 그냥 일방적인 소통이거든요. 제가 이제 집중하는 포인트는 사연자는 항상 기다려야 되는 사람인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기다리기만 하라는 게 절대 아니고 일단은 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해도 되고 다만 그 말이 왜 너는 나처럼 똑같이 안 해? 왜 내 어떤 그런 것에 응하지 않아줘?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건 요청이 아니라 그건 교정을 요구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 진짜 사랑이라고 함은 서로 이제 같이 호흡하면서 서로가 가진 다름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사랑이 아닐까. 그 대화가 막 쭉 이어져야만 그게 뭐 호감이고 사랑이 아니라 그냥 연락이 없는 그 공백의 시간까지도 그 신뢰죠. 네, 그것이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연자의 여자친구세요? 같이 관계를 유지해 나간다는 건 음. 쉽지 않은 일이에요. 맞아 진짜. 많이 포기해야 되고 네. 많이 내어줘야 되죠. 아무튼 좋습니다. 여자친구분을 대변을 해주셨는데 전 좀 안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너무 서운하다는 거를 강력하게 어필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 또 들어보니까 말이 되네요. 예. 뭔가 그냥 마지막에 뭐 자기 전에 통화 한 번이라도 하는 거 그거는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 정도의 음. 약속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네. 대변인 역할을 잘 수행을 해주셨어요. 네네. 오늘 어떠셨습니까? 컨셉으로 이렇게 대변을 해드렸지만 어. 세상에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좀 쉽지 않다, 많다 이런 그쵸, 생각을 다시 한번 했고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네, 그럴수록 좀 더 더욱더 존중을 서로 필요로 하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같이 듭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인터넷 사연으로 이제 준비를 해봤지만 다음번에는 또 진짜 저희가 사연을 받아서 또 해볼 수 있게끔 아우. 또 한번 기획을 해서 한번 해볼 테니까요. 다음번에 또 게스트분이라고 또 이렇게 있는 너무 거고. 좋죠. 네. 중요한 거는 어찌됐든 간에 대변인 육준서로서 무엇이든 대변해드릴 수 있다는 점. 아무튼 오늘 좋았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대변인 육준서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안녕. 하나, 둘, 셋. 아니지. 오늘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설정까지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